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수원 강낭콩입니다. 스웨덴 출신 숲속 승려 비온 나티코 린데브란드가 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에 나오는 이야기로 오늘 오프닝 대신합니다. 밤새 몰아치던 폭풍우가 물러난 아침, 파도에 휩쓸려 온 불가사리가 해변에 수도 없이 널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불가사리를 하나 집어들어 바다로 던졌습니다. 또 하나를 주워 그것도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노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꼬마야, 지금 뭐하니? 불가사리를 바다로 돌려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얘야, 이 해변엔 수십만은 못 되더라도 수만 마리나 되는 불가사리가 널려 있단다. 내가 몇 마리 구해준다고 별 차이가 있겠니?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가사리를 또 집어서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노인한테 말했습니다. 쟤한테는 큰 차이가 있죠. 오늘은 학생 상담 자원봉사를 11년째 하고 계신 김영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원 학생상담 자원봉사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김영아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생 상담을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건가요? 아님 단체가 있나요? 네, 저는 학생상담 자원봉사자회라는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 상담 자원봉사회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학생상담 자원봉사자회는 청소년 상담활동 강화를 위해서 1988년에 발족한 봉사단체입니다.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수원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한 협력학교에 찾아가서 소그룹 집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응집력 향상, 교우 관계 개선, 자아 탐색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작년에 아주 큰 상도 받으셨죠? 네, 저는 작년 2021년도에 이 봉사단체에서 10년을 봉사했습니다. 10년을 봉사하게 되면 경기도 교육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21년도에 경기도 교육감상을 받았습니다. 예,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따로 모집을 하는 거죠? 네, 수원교육지원청에서 1년에 한 번 11월쯤에 공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비 면접을 통해서 심사를 하고 합격하시면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특별히 요구되는 자격은 있나요? 네, 지원 자격은 일단 수원 시내에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시거나 아니시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셨다면 상담 관련 훈련을 이수하였거나 타 기관에서 상담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으면 자격이 됩니다. 자격이 은근히 빡빡하네요. 그러면 물론 교육 수료 기간도 있겠네요. 네, 저희는 합격을 하고 나시면 기초교육을 30시간 이수하여야 합니다. 30시간 안에는 이론 교육도 있고 또는 실습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합격하신 분의 활동을 하실 때에는 학교 현장에서 2년 이상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처음에 이게 기간들은 2년 이상의 활동을 권고하는 거죠? 예, 의무적으로 2년 이상은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원봉사라 하기에는 과정이 쉽게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청소년을 위한 상담이라 그런 영향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엄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수원에서는 몇 명이 활동하고 계세요? 100명에서 이제 그 해에 바쁘시거나 아니면 휴직계를 내시고 뭐 복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요. 지금 현재는 9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도 꽤 되시겠어요. 네, 많습니다. 아, 예. 그 수원에는 그러면 몇 군데가 있나요? 저희는 수원교육지원청의 윗센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공문을 발송하면 학교 상담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신청을 하게 되시는데요. 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는 학교는 모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하진 않았지만 올해 초등학교는 17학교, 그래서 96학급, 중학교는 14학교, 그래서 79학급, 고등학교는 5개 학교, 37학급이 신청을 했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지금 어느 학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예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했는데요. 예. 올해는 제가 또 다른 봉사 활동도 하고 하다 보니 좀 바쁜 관계로 송죽동에 있는 중학교 한 군데만 올해 활동했습니다. 선생님 그 학교 상담을 한 특별한 계기가 혹시 있으세요?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것도 처음이었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다 처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아이를 키우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러 군데를 찾다 보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과에 제가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학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배운 것을 어디 가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다가 청소년에 관련된 봉사활동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기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에서 청소년에 관련된 자원봉사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함께 활동하시던 선생님이 수원에 학교상담 자원봉사자회가 있다고 거기에 모집을 하면 한번 지원을 해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봉사단체에 제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그 학급으로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그 네. 상담을 하는 방식은 어떤가요? 한 반을 전체 다 하나요? 아니면 뭐 개별 상담인가요? 저희는 집단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학교마다 조금씩 진행하는 방식이 조금 틀리긴 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원하는 시간과 요일과 방법이 있는데 기본은 집단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 학교에 3명이 상담 자원봉사자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있는 한 반의 인원수를 이제 3조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 명의 선생님이 거진 8명에서 10명 정도의 청소년들과 같이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신청하는 학교마다 조금 틀리기 때문에 적게는 1시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게는 3시간, 4시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교육청에서 보통 2시간으로 진행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수업 시간에 수업 대신에 이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이 되겠네요. 예, 근데 이제 학교의 조금 운영 방식에 따라서 방과 후에 진행하는 학교도 있고요. 정규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집단 상담이면 상담의 방식이 좀 이렇게 정해지거나 프로그램화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에 맞는 프로그램과 중학교에 맞는 프로그램과 고등학교에 맞는 프로그램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만의 그 스타일이 있을 텐데 선생님이 스스로 느끼시기에 나는 이게 또 장점이다 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모든 것에는 기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프로그램의 목표와 활동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만의 강점이 있다면 저는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을 할 때 그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어떤 때는 말보다는 표정에서 그 친구들의 많은 것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하더라도 한 날을 진행하더라도 친구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쳐다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으로는요, 잠깐 쉬어가는 시간인데요. 김영아님께서 음악을 신청하셨습니다.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듣고 다음 얘기 계속 나눠볼게요.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다 지난 일이야. 후회하지 않는다면 소중하게 간직해.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다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어려워 마 두려워 마 아무것도 아니야.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생각해보는 거야. 세상이 너를 무릎 꿇게 하여도 당당히 네 꿈을 펼쳐 보여줘.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
마음이 쓰니 선생님 요즘 상담을 할 때 특히 뭐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담을 할 때 좀 어려운 것은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아마 비슷할 건데요. 우리 청소년들의 성향이 극과 극인 경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대화를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은 끝날 때까지 말하기를 꺼려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말하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본인의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말하지 않는 친구의 이야기까지 본인이 다 설명하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조율하기가 조금 많이 힘듭니다. 어른들도 모임하다 보면 그런 경우 종종 있죠. 맞습니다. 그 조절하기 어려운데 상담을 하시다 보면 또 아이들이 얘기를 더 많이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또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가 마음 상하지 않고 예. 이야기를 끊을 수 있을지, 또 어쩔 때는 저 말하지 않는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말을 할 수 있게 끌어낼지, 이제 그걸 저희가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상담의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예. 그 10년 동안 정확히 이제 11년이죠. 네. 하셨는데 처음 시작할 때와 또 요즘 상담할 때 아이들이 뭐 달라진 점이 있다.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 10년 전에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반도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저희가 머무는 시간이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 앞반하고 뒷반 진행할 때 시간 텀이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나가거나 그러면 친구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반이 작잖아요.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예. 어떤 학교는 한 반밖에 없는 학교도 있고요. 거의 많아야 두 반, 세 반. 또 반의 명수도 30명이 넘지 않아요. 예. 조금 아이들하고 친해질만 하면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 종료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하고 얼굴 익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게 조금 많이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또 바뀐 거는 요즘 아이들이 아무래도 휴대폰을 많이 봐서 그런지, 예. 전에 우리 처음에 진행할 때는 한 조에 한 12명, 13명 진행할 때도 아이들이 저를 쳐다봐 줬어요. 저희가 진행할 때. 예.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많지도 않은데 계속 책상에서 뭔가를 그려요. 종이에다 뭘 그리고 칠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아이들이 왜 나한테 집중을 안 하지? 예. 이상하다 싶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계속 휴대폰을 만지고 뭔가를 보고 하다 보니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에 많이 달라지는 것들은 아이들이 혼자 뭘 그리고 칠하고 하는 게 많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도 조금 그런 위주로 많이 조금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또 집중을 못하는 이유도 있겠죠? 예, 그래도 또 다 들어요. 그러면서도 신기하게. 그리고 또 쓰면서 막 발표를 해요. 그래서, 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말하고 싶은데, 그쵸?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막 쓰면서 얘기하니까 제가 가끔은 그래요. 선생님이 이쁘지는 않지만 선생님 얼굴 좀 봐주면 안 돼? 이러면, 네? 하고 봐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럴 때, 가끔은 보람도 느껴요. 그런 점에서. 예, 그러시겠어요. 요즘 아이들이 멀티를 예. 해서 그런가 예. 보죠. 네. 귀에는 뭐 예. 꽂고, 예. 손은 뭐 작동하고, 예. 입으로는 또 뭘 또 말하고. 먹고 말하고. 예. 잘 알았습니다. 상담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담자가 감정을 또 민감하고 세심하게 포착을 해야 또 상담이 가능하잖아요. 예. 예. 계속해서 사람을 마주하는 일인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 감정이 소진되거나 그런 일은 혹시 안 겪으세요? 당연히 있지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희 단체가 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수원시 교육청 소속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을 저희를 위해서 또 진행해 주는 게 많습니다. 영화 치료라든지 뭐 도박 중독, 뭐 휴대폰 중독 예방, 뭐 놀이 치료 등 그런 연수 교육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듣고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고 저럴 땐 이렇게 내가 했어야 되는구나 하고 또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를 배정을 할 때 선생님 배정하는 인원이 3명이잖아요. 예. 그 3명이 활동하신 연수가 다 틀리셔요. 뭐 30년 동안 하신 분, 20년 동안 하신 분, 10년 동안 하신 분, 또는 지금 금방 들어온 신입 회원도 있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끝나고 나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왜냐하면 한 반에 3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 저희끼리 이 반 분위기는 어땠어? 막 얘기하다 보면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런 경우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러면 이제 선배님들이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또 아까 같이 저는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얼굴을 안 봐준다. 그럼 제가 속상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괜찮아. 그래도 다 이야기 듣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서로 격려도 해주고 알려주고 그러면서 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료나 선배님들이 서로에게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예. 선생님 혹시 뭐 뿌듯하거나 정말 이 일을 잘했다 하는 많으셨죠, 그런 일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긴 조금 힘들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활동하다 보면 어떤 한 친구가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또 옆에 친구도 같이 울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가 무슨 또 이야기를 가지고 막 화를 내면 옆에서 또 같이 화를 내주고 같이 흥분해줘요. 그리고 서로 또 격려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이해하게 되고 서로 대화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그 친구는 이야기를 하면서 힐링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참 이 일을 잘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평상시에 그 친구한테 오해를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어울리지 못했는데 같이 이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그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 내가 너를 오해했어라고 또 말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화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정말 내가 이 일을 하기를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예. 아이들에게도 그런 상담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서로 치유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게, 듣는 저도, 마음이 약간 몽글몽글해지려고 하네요. 네. 예. 10년 하시면서 좋은 순간도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안타까운 점은 혹시 무엇일까요? 그런 경우는 좀 있었어요. 마음속의 이야기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친구들 보면 제 마음은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친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도 공감은 되면서 쓸쓸해지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관심받고 싶어서 오바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별거 아닌 거에 반응을 보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말을 계속 말하는 친구들. 그런 관심받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보면 슬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우리가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친구들을 보면 선생님도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네. 얼마나 관심을 받고 싶으면 저럴까. 예. 그런 마음이 들면 어른으로서 또 많이 안타까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또 음악을 듣는 시간인데요. 이것도 김영하 선생님께서 추천하신 음악입니다.
선생님과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는 학생들, 주변 분에게 바치는 선생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예.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듣겠습니다. 난 행복합니다. 내 소중한 사랑 그대가 있어 세상이 더 아름답죠. 난 행복합니다. 그대를 만난 건 이 세상이 나에게 준 선물인 거죠.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우릴 갈라놓을지라도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이 끝날지라도 난 행복합니다. 내 소중한 사랑 그대가 있어 세상이 더 아름답죠. 난 행복합니다. 그대를 만난 건 이 세상이 나에게 준 선물인 거죠.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우릴 갈라놓을지라도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이 끝날지라도 기억해요. 당신만을 나 사랑할게요. 나 언제까지나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우릴 갈라놓을지라도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이 끝날지라도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선생님, 다른 자원봉사도 하고 있는 거 혹시 있으세요? 네. 처음엔 청소년 봉사 활동만 하다가 이제는 차츰 영역을 넓혀서 이제 다른 봉사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도시 재생이 대세잖아요. 여기저기 우리 수원에 도시 재생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요. 그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도청, 옛날 경기도청하고요. 그 다음에 세류 이동 쪽에 마을 꽃 심어주는 운동을 제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 정원 만들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또 우리가 환경을 또 많이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업사이클링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도 하시네요. 네. 예. 그러면 선생님 약간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업사이클링은 이제 저희가 재활용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활용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된 재활용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재활용 우리가 버리는 물건을
디자인을 더 첨가해서 더 아름다운 작품이나 아니면 제품을 만들어서 예. 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아이들 수업하고 환경 수업하고 연결해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아이들이 이런 디자인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업사이클링을 많이 좋아합니다. 뭐 그럼 수업 내용 한 가지 정도만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저희 수업은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이제 보통 아이들이 플라스틱으로 뭐 한다 그러면 뭐 페트병에 꽃 심기라든지 또는 요즘에 플라스틱 방앗간이라는 게 또 수원에 있어요. 그래서 페트병 뚜껑을 가지고 화분을 만드시는 또 업체가 있기 때문에 또 그거랑 같이 이제 협력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업사이클링이라 그런 가게들이 많죠. 예, 많습니다. 예, 수원에도 한 뭐 군데가 있던데, 예. 예, 저희 수원에 상상 캠퍼스가 이제 업사이클링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예. 있습니다. 예. 언제부터 이렇게 자원봉사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글쎄요, 자원봉사라고 봉사 시간을 받은 거는 최근이지만 그전에는 성격상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보이면 줍는다든지 그래서 저희 신랑이 제발 좀 쓰레기는 갖고 오지 말라고 왜 그걸 들고 와서 집에 와서 버리냐고 할 정도로 제가 하면 조금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게 저희 시작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가끔 저희 딸아이는 유치원 다닐 때 저를 닮아서 그런지 쓰레기를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같이 주셨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신랑이 저거 봐 따라하잖아 이런 말 듣고 이제 그 아이 보고는 하지 말라고는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또 철들면서는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좋아서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움직이면 깨끗해지잖아요. 예. 그런 게 저희 처음 자원봉사 시작이었거든요. 예. 그래도 뭐 또 주위 분들이 또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면 또 그 칭찬하는 말에 또 너무 좋아서 또 과하게 또 움직이기도 합니다. 제가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날 때부터 타고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치우고 갖고 오고 좀 그런 거라 제가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것 같습니다. 선생님에게 자원봉사란 뭘까요? 나에게 자원봉사란 숨쉬는 공기입니다. 색깔도 없고 또 냄새도 없지만 보이지도 않지만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금방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강낭콩 DJ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가사리처럼 예. 표신 하나를 바다에 던진다고 표시는 나지 않겠지만 예. 그래도 제가 한 번 움직이면 언젠가는 표시가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자원봉사자란 숨쉬는 공기입니다. 예. 선생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셨는데요. 선생님 같으신 분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공기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진솔한 얘기를 해주신 학교 상담 자원봉사자 김영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예, 김영아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옆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움직여 주시고 또 그분들에게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꼭 그러겠습니다. 노르웨이 드라마 스캄에 나오는 사랑받는 아이 누리가 있습니다. 겉모습도 예쁘지만 내면은 훨씬 더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주변 사람 누구라도 친구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 아이가 사랑받고 인기가 많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친절하기 때문이죠. 어느 날 친구가 그 아이의 거울에 붙인 메모지를 보았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만나는 사람 모두 전투를 치르고 있다. 그러니 친절해라. 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책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에 나오는 다른 에피소드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친절함을 베푸는 게 무척 어렵죠.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내기 바쁘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내가 먼저 친절을 베푸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전투를 치르고 있는 모든 분들의 평온을 바랍니다. 들어주신 분 감사합니다. 96.3 함께 사는 수원 강낭콩이었습니다.